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본 계장의 전표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부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본에 대해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순자산인 이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총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본금이고요. 그리고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한 주당 액면가액으로 하여서 발행한 주식수를 곱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려면 주식이 발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주식 발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식 발행은 액면 발행, 그리고 할인 발행, 할증 발행 3가지로 분류해서 보실 수 있고요. 액면 발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액면가와 그리고 발행할 당시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변에서는 자본금의 증가만 발생하고, 그리고 차변에는 내가 자본금,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금액, 그 자본 주식에 대한 금액이 우리에게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금 조달 요건, 당좌예금이라든지 또는 보통예금 등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인 발행은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액면 발행보다 발행 가액이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액면 발행은 100만 원인데 발행가액은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겠다. 그렇다면 이때 차이 나는 그 20만 원만큼을 우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본금은 한 주당 액면가액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자본금의 금액은 발행가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다면 액면가액 100만 원 넣어주시는 거고, 사변에 당좌예금 등에 우리가 돈 받는 조건은 80만 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입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그 반대인 할증 발행. 할증 발행 같은 경우에는 액면 금액이 발행 가액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액면 가액은 100만 원인데 발행 가액은 110만 원.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받는 돈은 110만 원 넣어주시는 거고 자본금에는 10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만큼의 차이가 지금 대변에서 발생하죠? 그 대변에 발생하는 차이를 주식 발행 후가금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후가금은요, 둘 다 자본에 들어가는 계종들인데, 일단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자,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가산되는 항목들이 있고 사감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사감되는 항목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지만 처음 발생 시에 우리 증가 시에 차변에 증가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인 주식 발행 후가금은요.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계정이에요. 자, 자본 잉여금이라는 것은 자본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금을 전부 모아두는 계정이라서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 등이 바로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는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는 계정들은요, 전부 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대변에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 자본금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 날 할인 발행을 했어요. 할인 발행을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0원만큼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1월 20일 날 다시 발행을 했는데 이땐 할증 발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써주셔야 하지만 만약 1월 1일 날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했던 2,000원만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넣기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상계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차익만큼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주석 부분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자기 주식입니다. 자, 자기 주식이라는 것은요, 나의 주식, 우리 회사의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리고 그 발행한 주식을 아주 낮은 가액에 다시 구매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오는 경우들은 대부분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이라는 항목도 자본 중에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은 자기 주식이 차변에서 증가하는 형태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차변에서 증가하는 형태로 보여지다가 처분이나 또는 포각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주식을 대변으로 상계 처리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처분 시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의 주식, 우리 회사 주식을 다시 없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취득가액만큼 대변에 넣어 주시고요. 처분 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액보다 더 낮게 처분했다면 처분 손실이 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 더 높게 처분했다면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만약 더 높게 우리가 처분했다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오게 되겠죠. 자, 이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요. 이거 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발행 초과금과 함께 자본 잉여금에 오는 계정이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과 함께 자본 조정에서 차감되는 우리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붕괴, 처분 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금액보다 더 높게 팔았는지 아니면은 적게 처분했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기 주식도요. 우리가 먼저 처분했던 손실이라든지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과 상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위에 주식 발행하고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시는 처분 손실과 처분 이익은 수익 비용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자본에서 증가 감소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소각시. 소각시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던 만큼에 대한 자기 주식 감소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기 주식을 감소시키면서 이제 소각했다는 것은 자본금을 불태워 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도 같이 감소가 됩니다. 자기 주식 부분도 감소, 그리고 자본금도 감소하게 돼요. 자, 둘 다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는 감자로 인해서, 자, 감자라는 것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감자로 인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배당 부분 보세요. 배당은요, 배당 문제 많이 나오죠.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의 선원일, 결의일에 대한 분계와 그리고 배당 지급일에 대한 분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당 선원일, 결의일에는요. 2월 이 잉여금이 감소하는 분기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2월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요. 다른 이름으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우리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볼 때 잠깐 나왔던 부분이에요. 또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도 나오던 부분이죠. 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단기 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해에 지금 이만큼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주식으로 배당을 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여부를 바로 여기에서 보는 배당 결의일의 분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날에는요, 그냥 확정만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주주들한테 현금으로 얼마 줄 거야, 주식으로 얼마 줄 거야, 라고 결의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계정은요.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우리 주식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실제 배당을 지급하는 날짜가 되면 그 날짜에 차변으로 상계 처리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원이 우린 항상 차변에다가 그 미지급, 미교부 주식 배당금과 미지급 배당금은 2월 이익 잉여금에서 차감할 것이다 라고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 손익거래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익에 대해서 배당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의일에는 차변에는 2월 이익 잉여금이 온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지급일이 됐을 때는 반드시 대변에 있던 배당금들의 미지급 그 부분을 상계 처리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한테 돈이 나가거나 주식이 발행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주식이 발행되게 되면요. 자, 대변에 현금으로 배당했을 때는요. 현금이나 보통예금에서 우리가 인출해서 주겠죠. 그러면은 현금 등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재에는 미지급 주식 배당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린 이것보다 이거랑 함께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주식을 우리가 배당하면은 우리의 주식을 발행한 것이랑 동일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감소 처리되는 것이 바로 자본금이죠. 자, 이렇게 자본금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것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근래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에서는 답이 자본금의 증가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외워주시길 바랄게요. 같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자본 계정 관련 거래. 자, 1번 볼게요. 10월 1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 액면가액은 주당 5,000원을 주당 5,200원에 발행하고 자, 액면가액이 5,000원인데 우리 주당 5,200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면 할증 발행한 거죠? 자, 할증 발행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증자와 관련한 신문 공고 비용, 그리고 주권 인쇄 비용, 등기 비용 등 수수료가 100만 원이 들었대요. 근데 이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단,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의 잔액은 없대요. 우리는
할인이나 할증 발행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이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반대되는 계정에 잔액이 남아있는지를 보시고 그 잔액이 남아있다면 그 잔액부터 먼저 상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없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다 쓰란 얘기예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다 쓰는데 여기에서 지금 신문 공고 비용, 주권 인쇄 비용, 등기 비용 등의 수수료가 발생했죠.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사채를 봤었는데 사채에 대해서도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가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주식 발행비라고 하는데 주식 발행 비용이 생기면요. 그 주식 발행 비용을 자, 할증 발행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서 차감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할인 발행 차금에서 증가, 가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 프로그램에서 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지금 10월 1일, 자, 10월 1일에 오늘은 대변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본금 증가부터 봅시다. 자본금이 증가했어요. 자, 증가하는 금액은 항상 액면가액 증가. 자, 액면가액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만주니까 곱하기 5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보통예금으로 받는 금액은요. 일단은 만주에 대해서 주당 5,200원으로 발행을 했었으니까 총 얼마예요? 5,200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았대요. 그럼 금액은 5,100만 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주식 발행비가 있을 때 지금 이 거래가 할인인지 할증인지에 따라서 우리 가감해 주시는 것. 요걸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보시면요. 10월 10일에 주주총회에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안대로 처분이 확정되었다. 자, 확정만 된 거예요. 지금 지급하는 상태 아닙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처분을 할 예정이다라는 게 전부 다 확정이 된 거예요. 이때 처분이자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할 때 처분이자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분계할 때 항상 결의일에는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이 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는 2월 이익 잉여금이 와야 되고 대변의 금액 어떻게 써야 되나 하고 지금 보시면요. 자, 이익 준비금이 50만 원이래요. 이익 준비금. 자, 이익 준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금 배당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10%만큼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쉽겠죠. 이익 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 자, 10분의 1만큼을 계속 적립해야 하는 이익 잉여금 안에 들어가 있는 법정 적립금이에요. 자, 법정 적립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현금 배당 나왔다라고 하면 같이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가는 자본계정이니까 대변에서 증가 처리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 배당을 확정했을 때 우리 뭐 썼어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사용하셨죠? 자, 미지급 배당금 올 거고 주식 배당에 아직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부분이 같이 오게 됩니다. 공개해 볼게요. 사변에 2월 이익잉여금 써주시고요. 금액은 총 3개 다 합쳐서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1,050만 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일단 미지급 배당금 들어가고 또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이익 준비금 들어가겠죠? 공개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날짜를 좀 잘못 놓네요. 날짜는 이동 처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10월 2일이 아니라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확인. 이동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처럼요.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요. 다음에 우리가 확정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됐을 때 미지급과 미교부 배당금 부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처분에 대한 계산서 작성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3번 문제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문제까지 하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 부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시면요. 10월 20일에 10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현금 배당 500만 원과 그리고 주식 배당 500만 원을 현금 및 주식, 자, 주식은 액면 발행으로 교부했대요. 그럼 요거 분계 또 이제 같이 해볼게요. 20일 분계, 차변에 먼저 와야 되는 거. 우리 10일 날 처리했던 미지급 배당금 부분과 자, 미지급 배당금 5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우리 자본 감소 처리해 주시고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했다고 했어요? 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으로 500만 원 배당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주식은 액면 발행했대요. 자, 주식 발행 나왔습니다. 발행 나오면 우리 자본금을 증가시켜주는 거 쓰기로 했죠? 그래서 분계는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으로 처리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금으로 처리됐다라고 분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아까 잠깐 멈춰두었던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전체 메뉴에서 정기분 처분 계산서를 실행을 해보세요. 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부분을 실행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단에 이익잉여금 처분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이익잉여금 처분액 부분에서 보시면 우리 아까 2번에서 분개하셨던 이익준비금도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현금 배당 부분에 미지급 배당금도 있고 그리고 주식 배당 부분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세 가지 부분에다가 아까 2번에서 분개했던 금액만큼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50만 원만큼 이익 준비금 적립했고요. 그리고 우리 500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현금 배당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식 배당은 500만 원만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배당금 1000만 원만큼 했네요. 라고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분계랑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가 이익준비금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배당금을 설정을 하셨다면 반드시 같이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같이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전기분에 대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처분한 거기 때문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전표로 돌아오셔서 다음 문제 보시면요. 4번 10월 30일 자기주식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자, 주식의 액면가액은 주당 5,000원이다. 지금 나의 주식,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다시 사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액면가액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액면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취득한 취득가액 보셔야 합니다. 그럼 한 주당 6,000원에 사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1000주 6,000원에 사왔으면 총 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한번 분계를 보도록 할게요. 10월 30일에 차변에는 자기 주식이 올 거고요. 자기 주식 600만 원만큼 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당좌주표 발행했대요. 그러면 당좌 예금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는 당좌주표는 당좌 예금의 감소. 하지만 동점, 동사, 거래처에서 발생시켰던 당좌주표 사용했다면 그때는 현금 감소겠죠. 동점에서 발행한 당좌주표인지 당점에서 발행한 건지 분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하시면 자, 전부 분계 처리를 해서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분계 처리를 좀 보셨어요. 자본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자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본금, 우리 주식 발행할 때 할인 할증 발행에 대한 차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할인 발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상계 처리해 주시고 그 반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정리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입하게 되면 우리 자기 주식 부분이 차변에 오게 된다는 점. 이것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현금 배당이 발생하면 이익 준비금이 같이 발생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 주식 발행비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후에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